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가을에 오기 전에 댓글로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아요. 형, 작년에 이거 핫했었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그거 살 돈이면 차라리 다른 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이 오기 전 트렌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지는 트렌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트렌드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나간 트렌드를 피하는 것도 중간 이상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그거 핫했었는데 이미 늦은 아이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지는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지는 패션은 미스치프의 빅부츠 레드입니다. 일명 아톰 신발로 작년에 정말 핫했던 신발이죠. 저도 구입하고 싶었지만 실패했습니다. 발매가로는 순식간에 품절이 돼서 구할 수가 없었고요. 리셀가로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150만원, 200만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옷 잘 입는 셀럽들, 연예인들이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신발이죠. 하지만 지금은 수량이 풀리면서 가격이 50만원, 발매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때만큼의 감동은 없고 살짝 유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착화감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정말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못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자인에 임팩트가 있긴 하지만 매일 신기 어려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유행 타는 디자인이었던 거죠. 지금 이 신발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저는 과감하게 다른 신발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두 번째 지는 패션은 아이앱 스튜디오의 티셔츠입니다. 사실 이 아이템을 질문 주신 분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30대 남자인데 이 티셔츠 유명한 거면 사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정말 유명한 거 맞아요. 한때 정말 유명했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었죠. 근데 그때는 이런 아이앱 스튜디오의 감성과 높은 가격대, 희소성, 이 세 가지가 맞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고요. 그때만큼의 희소성이 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는, 로고로 포인트를 주는 아이템들은 살짝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이앱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에서 로고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인지, 어떤 브랜드가 매력적인 건지 로고 플레이 하는 것만으로도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로고 플레이 하나만으로도 이 감성과 희소성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앱 스튜디오 로고도 예쁘고 티셔츠도 감성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이런 희소성과 감성은 조금 사라졌다. 가격대도 살짝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면 차라리 다른 아이템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는 패션으로 넣어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는 패션은 바라클라바입니다. 바라클라바 사도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사도 됩니다. 하지만 작년만큼의 임팩트는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작년에는 해외 셀럽, 국내 셀럽, 다양한 옷 잘 입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이템이고요. 그때 핫했던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 시대, 마스크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마스크 대용으로 바라클라바 아이템을 많이 착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바라클라바의 활용도와 희소성과 임팩트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라클라바의 단점이 있다면 착용을 하면 옷에 눈이 안 가고 바라클라바의 모든 시선과 임팩트가 꽂히는 거예요. 아무리 옷을 이쁘게 입어도 임팩트를 이길 수 없어서 옷이 아니라 이 얼굴에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바라클라바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말리고 싶어요. 차라리 유행 안 타는 비디나 볼캣, 버킷햇을 더해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네 번째 지는 패션은 바로 나이키의 덩크로우입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아이템이고요. 저도 10켤레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린 아이템 중에서 가장 핫했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옷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덩크는 지는 패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덩크 자체가 희소성이 있고 리셀가가 붙어있고 신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량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발이 돼버렸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과감하게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 사서 포인트로 신는 신발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신발이 되어버렸습니다. 희소성과 은은한 포인트를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충족이 안 되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덩크로 지금 못 신는 신발이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컨버스처럼 국민 신발로 가는 과정이지 않나. 덩크로 신발 자체가 유행을 엄청 탈 것 같은 디자인은 아닙니다. 클래식하고 노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주고 싶은 사람들에겐 비추천, 하지만 데일리로 가볍게 신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금이 오히려 적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덩크로가 핫했던 그 시점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는 패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다섯 번째는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입니다. 이 신발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2켤레나 가지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꼭대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리셀가 60만원, 70만원 이상 주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때는 가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신발 지금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디다스와 이지, 카냐와의 관계가 안 좋아졌기 때문이죠. 사실 이 신발은 신기보단 소장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신발이거든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소장하는 가치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에서 이지와 콜라보했던 아이템을 많이 풀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의 유행과 소장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요즘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기도 좀 애매했어요. 이지 부스트가 옛날에는 조거 팬츠, 슬림한 팬츠와 잘 어울렸었는데 요즘 바지핏이 점점 와이드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바지핏과는 쉐입과 디자인이 잘 어울리진 않더라고요. 트렌드도 안 맞고 소장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는 패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손해입니다. 2켤레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고점에 구입을 했는데 저도 진짜 손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6번째 지는 패션은 바로 구찌의 스니커즈입니다. 저는 사실 놀랐어요. 아직도 구찌 스니커즈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신고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많구나. 사실 심플한 스니커즈 디자인이라 유행 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누가 봐도 구찌라는 걸 알 수 있는 로고와 컬러 때문에 과한 로고 플레이지 않나, 대놓고 구찌를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 신발을 신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첫 번째 이유가 동대문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가품이 쫙 깔린 걸 봤어요. 진짜 똑같은 로고와 컬러가 생긴 제품들이 쫙 깔려 있었습니다. 와, 가품들이 깔린 거 보고 나서 이 신발도 이제는 못 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자세히 보면은 퀄리티 차이는 엄청 나기는 하지만 얼핏 보기에는 너무 비슷한 느낌입니다. 심플한 스니커즈 디자인에 컬러와 구찌 로고만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지금 구찌 스니커즈를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가격대면 대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7번째 지는 패션은 마르셀론 블론의 티셔츠입니다. 추억의 티셔츠죠. 10년 전에 정말 유행했던 티셔츠고요. 그때는 브랜드를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이때 당시에 유행을 했던 아이템이 슈프림 티셔츠, 크로마트 티셔츠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아이템들이 요즘 트렌드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마르셀로 블론 티셔츠를 좋아하고요. 옛날 인스타 사진을 보시면 이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이 티셔츠를 말리고 싶긴 하지만 마르셀론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트렌디하게 요즘 스타일로 입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요즘에는 정말 세련되게 패턴이나 로고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라면 다른 브랜드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8번째 지는 패션은 바로 베이프의 샤크 후드입니다. 베이프의 샤크 후드는 베이프의 시그니처 아이템이자 어떤 브랜드도 따라올 수 있는 감성이 있는 후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제품도 제가 이 도매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쫙 가품이 깔린 모습을 봤거든요. 이 아이템도 이제 데일리로 입기는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품도 많긴 하지만 이 디자인의 임팩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좀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베이프의 니고가 떠난 후부터는 인기가 이전보다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베이프가 가지고 있는 감성은 어떤 브랜드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베이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샤크우드가 아니라도 다른 아이템들도 한번 둘러보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샤크우드 말고도 진짜 옷을 잘 만들고 예쁜 것들이 많거든요. 차라리 이런 제품들을 선택을 하는 게 지는 트렌드를 피하는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지는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정말 어려워요. 이런 게 어떤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보다 추천하지 않는 게 더욱더 조심스럽고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패션 유튜버이자 제가 해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다른 아이템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